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조우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알테오젠과 이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 FDA,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 승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루다 SC 제형이라는 거는 피하 주사형이잖아요.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공식 판매 허가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로서 세계 최대 이 면역 매출 항암제인데, 자,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키트루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만 하더라도 네. 한 해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 이 키트루다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의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을 갖다 차용을 했습니다. 네. 차용한 기술의 새로운 제품이 이번에 이제 그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도 더불어서 이 키트루다 SC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테오젠은 작년 2월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뭐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작년 2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이유가 하나가 이제 키트루다랑 이제 대규모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것은 이제 양사 간의 전망이 좋으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전망이 좋은 것과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서 다른 문제입니다. 매출 올라가면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래는 예정했던 것은 23일 날 현지 시간은 23일 날 이제 승인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이제 삼상 승인이 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좀 더 빨리 극적으로 이제 FDA가 삼상 승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원래 43조 원의 엄청난 블록버스터의 신약인데 여기 SC가 붙은 건 뭐냐? 피하 지방에다 투입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새로운 어떤 품목인데 이 품목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키트루다 그러니까 머크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의 엄청난 매출이 이제 보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알테오젠 자체 개발한 기술이 바로 베라히알루로 니다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파 기술 적용된 첫 상용화 제품이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키트루다 큐렉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제품의 어떤 기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그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모기나 이제 그 독뱀에다가 물리면은 사실 독뱀에 물렸을 때 생명 위협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속에 침입을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외부 물질을 갖다가 방해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독은 왜 독뱀의 맹독은 우리 몸에 급속도로 퍼지는가라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시발점에서 출발한 게 뭐냐면 맹독에 갖고 있는 물질이 히알루니다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그 온몸에 퍼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히알루니다제를 갖다가 그 차용을 해서 다른 어떤 그 신약 물질에다가 접어들면은 해당 물질이 또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나온 물질을 사실 할로자민이 만들었는데 이 똑같은 물질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우회하면서 알테오젠이 개발한 것이 이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오늘 말씀드린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처음에 미국 머크가 처음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쉽게 퍼지게 되니까 적어도 키트루다만 하더라도 30분에 걸쳐서 쭉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신약 품목 판매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1분 혹은 2분이면은 충분하게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알테오젠의 향후 주가나 알테오젠의 어떤 뉴스를 보실 때 동일하게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30분에서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라는 건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신 분들이 다 만지는 그 대부분이 사실 피하 지방입니다. 네. 피하 지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도 네. 인슐린 주사를 자가 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향후 장기적으로 아마 키트루다 SC도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키트루다나 이제 알테오젠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키트루다 이번에 그 품목 허가 받은 키트루다 SC가 그래도 동네 병원엔 가라. 그러니까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전문적으로 이제 주사를 했던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울산에 계시던 분이 서울대 병원에 와서 이제 암 치료를 갖다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울산에서 서울대병원 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반나절을 갖다가 날려야 되는데 이번에 키투리다 SC를 갖다가 이제 사게 되면은 울산에 계시던 분이 동네 병원에 가서 이러이런 이유로 내가 이제 주사를 맞고 싶다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 쉽게 주사를 맞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이나 2분이면 이제 주사가 다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또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보편화되면서 알테오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키투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일단 에너투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어떤 암 치료제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인류에게 엄청난 이제 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알테오전의 그 주가 매출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FDA의 키투르다 SC 품목 승인, 3장 승인은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법도 편해지고 또 시간도 줄어들고 예, 굉장히 예. 편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키토르다 SC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위암 등 이 38개 고형암에 그렇죠. 적응이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 편의성 말고도 머크가 키토르다 SC형을 또 시판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예, 하죠. 네.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개발하기까지는 힘들죠. 근데 네. 개발을 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은 앉아서 따박따박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투르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출이 이제 4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특허라는 게 만료가 있습니다. 만료가 있는데 조만간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이 미국 머크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자의 편의성을 올리면서 키투리다 SC 자체가 새로운 신약이다.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특허가 연장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머크 입장에서는 특허 만료라는 큰 어떤 골칫거리가 이번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것이 모든 블록버스터 신약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관점에서 신약에다가 알테오젠의 그 피하 주방 기설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다 특허 연장되면서 환자의 편의성 올라가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제 획기적 분기점을 우리가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알테오젠은 얼마의 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키투르다나 미국 머크나 알테오젠이나 이번에 키투르다 SC를 통해서 조만간 당장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때는 연간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그러면 양사가 그럼 로열티 얼마 받게 되는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의 추정으로는 5%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면 20조 원의 5%면 연간 1조 원이라는 현금이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해서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갔는데 기대와 확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FDA가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불기둥을 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도 이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켓워치 기사에서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예. 자, 엔비디아, 인텔 지분 인수, 삼성전자 영향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인텔에게 5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지분 4% 이제 인수를 해 갈 텐데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이 인텔에게는 좀 새로운 돌파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인텔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사실 교과에서 나올 만한 중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10년, 20년 정도 인텔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럽고 네. 실망스러운 행보는 다 주가로도 나타났는데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들었냐면은 인텔이 존속할 수가 있느냐. 이 지경까지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인텔에게 뭐 되게 이례적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네.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인텔의 생명줄을 갖다가 연장할 수가 살려줬네요. 됐는데 네. 근데 생명줄 연장했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갖고 시장에 나가서 매출 올려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인텔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회의적인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인텔의 본질적이었던 기술 혁신을 사실 인텔이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투자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이제 환호를 샀고 환호를 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모저모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뒤로 인텔의 주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인텔의 주가 단 하루 만에 23%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뭐 오랜만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니까 38년 만에 예.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자,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인텔 3% 넘게 이제 내렸던 부분이 이제 금요일장이고 그 전에 이제 소식이 나온 직후의 장에서는 28%, 23%가량 급등을 했죠. 자, 지금 3개월 만에 33%가량 올라간 인텔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러한 제휴로 인텔이 직접 도움을 받을 분야로 파운드리가 제시가 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랑은 잠시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인텔한테 야,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우리 제품을 좀 만들어줘 라는 것을 인텔이 또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의 경쟁력이 계속 퇴보하면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했어? 라고 이제 의문을 달 정도로 사실은 경쟁력이 없고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맡기는 회사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주자가 어디냐? 대만의 TSMC입니다. 대만의 TSMC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제 대만의 TSMC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보이겠다고 한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TSMC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 TSMC를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가 퇴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사실은 심지어 5나노 이하의 모든 제품은 다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전자 위기론이 펼쳤고 그 심지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갖다가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극적으로 5나노 이하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도 수율이 높아지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극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에서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텍사스 공장은 완공도 안 됐어요. 완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맡겼을 정도. 왜냐? TSMC가 너무 단가가 높을 뿐이니까 할 수 없이 맡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운드리를 분야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가 다시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에게 큰 어떤 그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파운드리 제휴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결국은 젠슨항이 이거 기자회견에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젠슨항이 TSMC와 우리 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에 맡길 게 있느냐? 맡길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우려가 해소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결국 기술적 혁신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인텔에 던집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충격적인 또 다른 경쟁자가 부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는 또 좋겠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이제 젠슨항이 못 박았으니까 네. 그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물량이 인텔 넘어간 건 없다를 못 박았으니까 단기적으로 괜찮지만 네. 장기적으로 결국 인텔의 파운드리를 갖다가 개선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